안녕하세요, 미세스 부입니다. 오늘은 연말이 가까워지며 우리 부부가 함께 그동안 이루어 온 것들을 복기해보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며 그중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월세살이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부부는 청개구리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든 남들과 반대로 해보는 건데요. 그 태도가 현재의 우리 부부를 만들어주기도 한 것 같아요. 많은 신혼부부들이 전세로 신혼을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적은 비용으로 좋은 집에서 살 수 있어서겠죠? 하지만 우리 부부는 늘 그렇듯 청개구리 같은 태도로 월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월세 살면 돈이 새는 거 아니냐고 하시는데요. 매달 빠져나가는 월세가 아깝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그래서 월세를 정할 때 한 가지 기준을 세웠습니다. 주식에서 들어오는 배당금만큼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주 비용이다. 모은 자산이 아예 없는 분들의 경우도 있겠죠. 이런 분들은 매월 들어오는 현금 흐름의 20%를 넘기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정하시면 수준에 맞는 월세집을 고르기가 좋습니다. 처음에 내 소득에 맞는 월세집을 보면 생각보다 많이 충격적일 수 있어요. 내가 이런 집에서 살아야 하나?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하고 말이죠. 부모님 집에서 곱게 살던 우리가 이런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이 납득하기가 꽤나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그게 맞습니다. 현실을 빠르게 인정할수록 더 빨리 돈을 모을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만약 내 수준보다 높은 전셋집을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집이 넓고 커지면 살림도 그에 맞춰서 늘어나기 마련이고 소비도 자연스럽게 커집니다. 괜히 로봇 청소기 한 대 놓고 싶고 괜히 좋은 커피 머신기 놓고 싶고 하잖아요. 그리고 좋은 집에서 살면 친구들도 초대하고 싶고 소파나 TV도 좋은 거 넣고 싶고 사람 심리가 그렇습니다. 게다가 상급지에 살면 생활 수준도 그에 맞춰져서 씀씀이가 커지고 결국 부부가 돈을 폭발적으로 모아야 하는 시기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는 자발적으로 소비를 절제하고 최대한 자산을 불릴 수 있는 쪽으로 월세살이를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첫 신혼집에서 월세로 2년을 거주했는데 그 집에서 금융자산을 2배 정도 불리고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되게 오래 살 줄 알았는데 아직 젊은 나이다 보니 한 군데 정착해서 사는 것이 아닌 다양한 변수들이 생겨 금방 이사를 하게 되더라고요. 역시 매매보다는 월세가 맞았다는 생각도 좀 들었고 그동안 불어난 우리 부부의 자산 현금 흐름에 맞춰서 더 나은 집으로 이사를 간다는 게 설레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거주하고 있는 월세집은 서울 상급지에 위치해 있지만 아주 오래된 구축 빌라입니다. 요즘 뉴스에 전세 매물이 사라지고 있다, 월세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부부에게 큰 타격은 없습니다. 우리 부부의 자산도 함께 상승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까지 단단하게 쌓인 금융자산은 여전히 배당을 통해 우리 부부에게 현금 흐름을 줍니다. 현재 살고 있는 월세집의 월세 정도는 거뜬히 나와주고 이제는 마음만 먹으면 배당주도 세팅해 생활비까지 나오게끔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고정비를 낮추고 여윳돈으로는 맛있는 것을 먹고 휴식하고 건강을 위해 돈을 쓰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부부의 전 재산을 부동산에 투자해 실거주하고 있었다면 집값은 크게 뛰었을 수도 있지만 현재처럼 입맛 맞춰 사는 위치를 정하고 저녁 메뉴를 고르고 휴식하는 삶을 선택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각자가 여기는 가치는 모두 다르지만 우리 부부는 거주에 큰 비용을 쓰지 않고 마음이 편안한 쪽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세 살면 불안하지 않냐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마음만 먹는다면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몇 채 매수할 수 있는 정도의 자산을 만들고 나니까 집이 없어 길바닥에 나앉을 것 같다는 걱정은 없어집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요즘 우리 부부처럼
월세로 시작하는 신혼부부가 많아져서인데요. 우리 부부의 사례를 통해 월세로 시작한다고 해서 무조건 실패한 결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서입니다. 부부가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월세로 시작해 조금씩 늘려가는 선택을 한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값을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내가 꿈꿔왔던 수준의 주거 환경을 포기하고 최대한 그 꿈을 끌어내려야 한다는 점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이 로망이 많이 반영이 되는 것이다 보니 꼭 살고 싶은 지역이 있을 수도 있고 아파트, 그 중에서도 깨끗한 집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얼른 구분하고 가장 부담이 적은 상태, 즉 몸이 가벼운 상태로 시작해야 결혼 생활을 하며 최대한 높이, 멀리 갈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값이 말도 안 되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젊은 청년들은 결혼하기가 더욱 힘들어지고 있고 내 집 마련의 꿈이 저물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만큼 지금의 청년들은 다양한 기회를 거머쥐게 되었다고도 생각합니다. 꼭 부동산이 아니더라도 글로벌한 우량 자산들에 투자할 수 있는 편리한 시스템이 마련되었고 그 방법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투자를 통해 돈이 불어나는 과정을 경험하다 보면 반드시 내 집 마련이 내 인생의 최종 목표는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우리 부부처럼요. 개인적으로 주변 자수성가하신 분들을 보면 대부분 낡고 허름한 집에서 삶의 수준을 천천히 높여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자수성가라는 것이 사실 엄청나게 힘든 일이잖아요. 모든 걸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며 돈을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해 스스로 터득해야 하며 언제라도 돈의 맛에 취해 흥청대면 다시 돈이 없어 고생하던 시절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압박감도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돈이 많은 게 아니었다면 우리는 모두 이렇게 고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 끝에 좋은 결실을 맺게 됩니다. 매월 성실히 돈을 벌고 고정비 및 유지비를 낮추고 최대로 투자를 하다 보면 어느새 나만의 투자 루틴이 생기고 돈그릇이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월세를 살더라도 내 삶은 전혀 불안정하지 않게 되는 시점이 옵니다. 월세로 시작한다고 너무 절망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집을 소유하지 않았다고 해서 내 인생이 불안정한 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내 선택을 내가 통제하고 있다는 확신이 삶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우리 나중에 다 보상받자고요.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